이른이 넘으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달걀 2개면 되는지, 고기를 매일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를 사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자료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했더니 단백질을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은 75세 이상, 남성은 33.7%, 여성은 45.2%였습니다. 적지 않은 분이 충분히 못 드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목처럼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뿐 아니라 활동량, 최근의 질병과 입원, 식욕 저하, 체중 감소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말 대신 내 하루 목표를 잡는 법, 한식 3끼로 나누는 법,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예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과 식사량이 다르다고 곧바로 부족하거나 과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같은 나이여도 체중과 몸 상태, 하루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록입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팔이나 다리의 크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장을 보고 돌아오기, 계단을 오르기처럼 일상 기능과 연결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재료만 쌓아둔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육을 쓰는 자극과 충분한 에너지 섭취가 함께 필요합니다. 식사를 줄여 체중이 빠지는 동안 단백질만 조금 챙기면 전체 열량이 부족해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보충제만 늘린다고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백질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하루 총량, 새끼 배치, 근력 운동이라는 세 축입니다. 최근 입원 뒤 기운이 급격히 떨어졌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면 계산부터 하기보다 원인을 평가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며칠 동안 거의 누워 지냈거나 식사를 거른 뒤에는 예전 식사량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늘리기보다 먹을 수 있는 양과 활동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한국의 2025 기준에서 65세 이상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남성 하루 60g, 여성 하루 50g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인구 집단을 위한 기준이지 모든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처방전은 아닙니다. 국제노인 영양지침은 일반적인 출발점으로 체중 1kg당 하루 최소 1g 정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50kg이면 약 50g, 60kg이면 약 60g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에게는 1.0에서 1.2g 범위가 거론되고 근감소증이나 노쇠가 있으면 더 높은 양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장 큰 숫자를 골라 드시면 안 됩니다. 질환, 영양 상태, 활동량, 소화 능력에 따라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의 성별 권장량과 체중당 1g을 나란히 적어보고 평소 섭취와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한 시작입니다. 체중은 가능하면 최근에 안정된 체중을 사용하고 부종이 심하거나 짧은 기간에 체중이 크게 변했다면 단순 계산값을 믿기보다 의료진에게 적정 기준 체중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하루 60g은 실제 식탁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달걀 한 개에는 크기에 따라 대략 6g 안팎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60g을 달걀로만 채운다면 10개 가까이가 필요하니 현실적이지도 균형 잡힌 방법도 아닙니다. 두부, 생선, 닭고기나 살코기, 달걀, 우유와 요거트, 콩을 나누어 조합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자료에서도 식품과 1회 제공량에 따라 단백질량이 크게 다르며 일부 고기류는 1회 제공량에 약 10에서 14g 정도가 들어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손바닥 크기나 한 토막이라는 표현은 편리한 눈대중일 뿐 정확한 그램 표시는 아닙니다. 제품 포장지에 영양 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K파인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오늘부터는 음식 하나를 정답으로 삼지 말고 한 끼에 단백질 식품 한 가지 이상을 넣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식물성 식품도 빼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부와 콩, 잡곡을 동물성 식품과 다양하게 섞으면 입맛과 소화 상태에 맞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한 음식만 오래 반복하기보다 바꾸어 드시는 것이 실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의 아침은 밥과 김치, 점심은 국수처럼 탄수화물 중심이고 저녁에만 고기나 생선을 드십니다. 하루 총량이 같더라도 한 끼에 몰기보다 여러 끼에 나누는 방식이 급성 근단백 합성 반응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결과가 모든 연구에서 똑같지는 않으므로 끼니마다 몇 g이라는 숫자를 절대 규칙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세 끼 모두 단백질 식품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우유 또는 무가당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고기, 살코기 반찬, 저녁에는 두부와 콩 또는 생선을 넣어 보십시오. 입맛이 없으면 한 번에 큰 접시를 먹기보다 양을 줄여 간식으로 우유나 요거트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 당과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은 단백질 숫자만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식사 기록을 사흘만 적어도 어느 끼니가 비어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록에 밥과 김치만 적혀 있다면 달걀이나 우유를 더하고 점심이 국수뿐이라면 두부나 살코기, 고명을 보태는 식입니다. 이미 잘 먹는 저녁을 더 키우는 것보다 빈 끼니를 채우는 편이 쉽습니다. 단백질을 챙겼다면 근육에 사용할 이유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 근감소증 합의와 국내 운동 지침은 영양과 저항 운동을 함께 다루며 주요 근육을 쓰는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권고합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아령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튼튼한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밀었다 돌아오기, 밴드를 몸쪽으로
당기기처럼 안전한 동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이 너무 쉬워지면 횟수나 저항을 조금씩 높입니다. 운동한 날만 단백질을 몰아먹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낙상이 있었거나 관절 통증, 심장호흡기 질환, 심한 어지럼이 있다면 혼자 강도를 올리지 말고 의료진이나 운동 전문가에게 맞는 동작을 확인하십시오. 움직임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라면 짧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도가 가장 실용적인 강도입니다. 운동 중에는 숨을 참지 말고 통증이 생기면 멈추십시오. 다음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곤하다면 횟수나 저항을 낮추고 지지할 벽이나 의자를 가까이 두어 넘어질 위험을 줄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 지시를 받은 분은 체중 당 1g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KDIGO 2024 지침은 만성 콩팥병 3단계에서 5단계 성인에게 약 0.8g/kg을 제한하고 진행 위험이 있는 경우 1.3g/kg을 넘는 고단백 섭취를 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노소에 근감소, 영양실조가 함께 있다면 지나친 제한도 해로울 수 있어 신장 전문 의료진과 임상 영양사가 개별화해야 합니다. 또 최근 옷이 헐거워질 만큼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거나 씹기 어렵고 물을 마실 때 자주 사례가 들거나 식욕이 계속 떨어진다면 보충제부터 사지 마십시오. 원인 평가와 식사 질감 조정이 먼저입니다. 단백질 음료는 식사로 목표를 채우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 모든 70대에게 필요한 기본품은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때문에 식사 조절을 하는 분도 단백질 함량만 보지 말고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존 처방과 충돌하는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을 사흘 행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체중을 확인하고 남성 60g, 여성 50g이라는 한국 기준과 체중당 1g을 나란히 적으십시오. 둘째, 아침, 점심, 저녁 칸을 만들고 몇 끼니,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우유, 요거트, 콩 가운데 무엇을 먹었는지 표시하십시오. 셋째, 주 2회 의자에서 일어나기나 벽 밀기 같은 근력운동 시간을 정하십시오. 사흘 기록에서 비어있는 끼니가 보이면 그 자리에 익숙한 단백질 식품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콩팥병, 최근 체중 감소, 씹기나 삼키기 문제가 있으면 숫자를 올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근육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보충제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 하루 총량, 3끼의 작은 선택, 안전한 근력 운동을 함께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흘 뒤에는 완벽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빈칸이 줄었는지만 보십시오. 한 번에 식단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아침 한 칸, 운동 한 칸처럼 작게 채우는 변화가 오래 갑니다. 기록은 다음 진료나 영양 상담에서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